제12기 임원선거 합동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후보자와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배치된 좌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선관위원 간사 박통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합동토론에 앞서 공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조합원께서는 접수대에 비치된 질의서에 직접 작성하셔서 2시 반까지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조합원 질의가 충분하게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정되지 않는 질의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모두 진동으로 해주시고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조합원들을 위해 공무노조 채널 유튜브하고 모바일 투표 조합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지금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녹화된 영상은 선거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하신 동지들이 힘찬 함성과 박수로 전국 공무노동조합 제12기 임원선거를 위한 합동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시다 돌아가시는 선배 열사와 오늘 또 현장에서 온몸을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인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기 임원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배병철 위원장 동지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시의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배병철입니다. 우리 전국 공무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해서 현재까지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쉼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12기 조합 임원선거가 12월 13, 14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높은 투표율이 정부를 압박하고 공무노조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이번 12기 임원선거의 기호 1번 이혜준, 김태성 후보, 기호 2번 조창현, 남선진 후보,
우리 공무노조의 소중하고 귀중한 동지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3년간 우리 공무노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번 합동토론회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엄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한 동지들 선관위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 소개와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입니다. 기호 1번 위원장 이해준, 사무처장 김태성 조는 돌파하라 노동조합을 기치로 출마하였습니다. 이해준 위원장 후보는 현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이며 김태석 사무처장 후보는 현 조합 사무처장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위원장 조창현, 사무처장 남선진 조는 나를 위한 노동조합을 기치로 출마하였습니다. 조창현 위원장 후보는 대구 지역본부 본부장이며 남선진 사무처장 후보는 전남 영안군 지부 소속이며 현 조합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위한 노동조합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조창현입니다. 우리를 위한 노동조합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남선진입니다. 예, 이상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자료는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 안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양 후보의 정견을 듣고 각자의 공약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공무노조를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조 발언, 상호 발언, 방청석 서면 및 현장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조 발언은 각 기호당 5분이고 동반 출마자 모두 발언을 해야 하며 동반자 시간 배분은 자유입니다. 상호 토론은 후보자 이해 질문과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장 후보와 사무청 후보 토론을 구분하였던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질문은 선관위원이 선정한 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선정한 질문은 각 기호당 개별 질문 1개, 공통 질문 1개 이렇게 하고요. 현장 질문은 사회자가 질문자 2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간 여유 시간이 있을 경우 현장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당 3분 하겠으며 발언자는 자율입니다. 시간 안배를 위하여 각 질문과 답변 시간에 잔여 시간 30초 전, 10초 전에 종을 칠 것이며 정기 시간 초과부터 마이크를 오프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사회자가 조절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시간을 잘 조절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언은 기호당 5분입니다. 발언 시간을 타임으로 누르겠습니다. 동반 출마자 모두 발언을 해야 하며 시간 배분은 자율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이해준, 김태성 후보로부터 발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이해준, 김태성 후보입니다. 우리 전국 공무노동조합에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는 크게 공직사회개혁, 부정패 척결, 그리고 대량 해고, 그리고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그리고 임금투쟁에 정당화였습니다. 이제는 임금투쟁의 전면화입니다. 공무원 임금이 박봉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매년 임금 투쟁하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광범위하고 위력적인 투쟁으로 법제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지부장도 주 4일 근무제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앞장섭시다. 그래서 내년이 주 4일제 투쟁의 원년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냅시다. 주 5일제는 당시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면 길이 됩니다. 이미 주 4일 근무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고 강력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각종 수당 전면 개정 투쟁과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복원 투쟁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20만 공동행으로 나아갑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의 새로운 힘은 바로 노동 3공과 정치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만나려고 며칠을 기다리고 사정사정하는 시대를 끝장냅시다.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이 줄을 설 수 있도록 정치적 힘이 있는 공무원 노조 시대를 열어갑시다. 투쟁. 우리의 세부적 공약을 김태성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돌파하라 공무원 노조 정치하자 주 4일제 기호 1번 이해준 김태성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인력 감축에 맞서서 공무원 인력 충원을 통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조합 주 4일제 공약을 설명하니까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병원에서 전면 또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 공약을 내걸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내년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과정을 보시면 알듯이 시범 실시부터 전면까지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 완착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주 4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인재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면 회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지도부가 했던 점심 휴무주행 취재 그 당시에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현장에서 돌파해내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 4일제 돌파해내겠습니다. 다음은 20만 공동행동입니다. 대규모의 집회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합원 일일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현안에 대해서 2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우리 임금, 연금, 그리고 인력, 그리고 정치 기본권 보장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으로 반공무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파열내는 팀을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연대 투쟁으로 우리 공동 투쟁을 만들고 임금 투쟁과 그리고 인력 감축에 대응 투쟁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현장 실전 투쟁으로서는 선거사무 개선으로 우리 사업원들이 선거사무 위촉 거부 투쟁을 전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중식 휴무제를 전면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일처를 위해서는 지금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원회를 가동해서 더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악성민원과 갑질에 대해서 대처하고 관련 법안과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직능 강화입니다. 국가직 공통사업으로서는 근속 승진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5급 근속 승진을 또 확대하고 직급 정원과 그리고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방 인력 확대로 3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소방 안전 교부세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원법 투쟁에 대해서 공동 투쟁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예, 교육행정실을 법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검증된 후보 기호 1번 이해준, 김태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연습을 잘 사전에 해주시면 충분한 할애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약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을 유명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조 발언 조창현, 남선진 후보 기조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노동조합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조창현입니다.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종일 얼마나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실질 임금은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과로로 목숨을 잃는 우리의 동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공무원을 선호하지 청년들은 더 이상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9급 기본급 250만 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최근 노동계가 최저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리고 정부 말 한마디에 투쟁을 포기하는 노동조합 필요 없습니다. 피 같은 조합비 소중한 줄 알고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나를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바꾸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나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기호 2번 조창현, 남선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호 2번 조창현, 남선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목소리가 괜찮은가요? 네, 나를 위한 노동조합, 우리를 위한 노동조합 사무처장 기호 2번 남선지입니다. 4주째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조합원 만났습니다. 조합원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임금 올려주세요. 악성민원 해결 좀 해주세요. 조합원의 현장 요구는 바로 임금과 인건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8년 동안 임금과 인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조합원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런 조합원을 만날 때마다 저는 더 힘있게, 더 열성적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임금을 올려야 한다. 정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12,000원 최저임금 반영, 250만 8천원의 9급 1호봉 기본급을 올려야 합니다. 통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악성민원 조례, 저는 전남 영안군에서 2023년 7월에 악성민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가지고 해결될까요? 조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저 수준입니다. 지부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요구합니다. 고소고발, 행정처벌, 민원인들 제대로 좀 조합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중앙에서 좀 싸워주라. 이번 평가, 우리 조합원님들 솔직한 평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현장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악성민원을 해결할 중앙의 강한 노동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계속되는 중앙의 독단적인 일본의 운영 방식, 현장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우리의 공약을 말하는
행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목표를 뚜렷이하는 과정과 그 결실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그래서 나를 위한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 일할 노동조합, 우리를 위해 일할 노동조합. 그 선명한 선택, 명확한 선택, 소신 있게 이번 꼭 우리 조합원님들 선택해 주십시오. 안내 다니면서 많이 애쓰신 우리 지부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간부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끝까지 열심히 하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위원장 후보 2회, 사무처장 후보 2회 구분하여 편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가 질문하면 기호 1번 위원장 후보가 답변합니다. 답변이 종료되면 질문자가 추가 질문합니다. 이때 이 추가 질문은 관련된 사항과 무관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자가 부족한 답변이 시간 여유가 있을 경우 사무처장 후보가 답변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2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번 후보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 2번 사무처장 후보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사무처장 후보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되 절대 상호 비방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위원장 후보께서 상대 기호 1번 위원장 후보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차봉천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 때 연가파업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금투쟁을 실패하고 37만 7천원 정액 요구를 하겠다라고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가 정액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라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책임성 있는 집행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호 1번 후보 측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기의 성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무원 임금 투쟁을 전면화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8급, 9급 청년 공무원들의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또 정액 인상, 하위직 차등 인상 등을 성과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37만 7천 원이라는 이 목표는 저희들이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와 집행 절차, 논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고 과정 중에서 37만 7천 원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안 될 때는 충분한 중집회의나 이런 것들 논의 규칙의 절차를 거쳐서 중집성들 같이 결정해서 회의 자료에 놓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도부가 돼서 어떤 목표를 결정해서 추진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과도 같을 것입니다. 다만 중집회의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개선해 내가는 방법으로 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예. 조합원 전체 또 대의원 대회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합당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부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부 간부나 지부의 인식의 문제 또 언론과 정권의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태도와 연관도 있겠지만 현장의 주된 목소리는 왜 민주노총의 주요된 의제에 공무원 노조의 의제는 없는 것이냐,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서 왜 우리의 의제를 중심에 세우지 못하느냐, 또 민주노총 집회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동원만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향후 민주노총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민주노총 탈퇴 관련해서는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각 시군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심한 갈등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당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전남 순천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인원만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민주노총에는 적극적인 의제를 공공부문 의제화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 질의는 종료됐고요. 그러면 기호 1번 위원장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2년간 공무원 임금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 그리고 또 민간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공공부문 임금위원회로 확대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은 교섭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보수위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지역이나 혹은 전국의 공적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해 왔고 또 최저임금 인상 시기부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그 투쟁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보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 노조법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교섭 사항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법내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교섭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수위원회에만 몰려있는 그래서 어떠한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위원회를 이제 그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것들은 위원장이나 사무처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조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고민은 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차별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당당하게 정부 교섭 제대로 요구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임금 상승시키겠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예, 다음 추가 질문이죠. 추가 질문 한번 더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선거 운동하면서 8년 동안의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직자 복직, 설립신고, 임금투쟁 등과 같은 성과는 성과가 아닌지 그리고 중집선거였는데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어떠신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동지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중집 구성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위원장 전원이 자리를 맞춰서 출마를 했습니다. 중집의 소수 일부 상대적으로 견제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집 성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최근에 규약과 관련된 해석에 대한 부분도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됐습니까? 아니요, 또 네. 다른 질문, 아까 초기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이대로 좀 마치고요. 좀 심호흡 좀 하시죠. 너무 뭐 발언에 열중하고 경직되는 것 같아서 좀 몸 좀 흔들고 사무처장 후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후보도 똑같이 진행하는 방금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엔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태성 사무처장 후보님은 지난
10기, 11기의 사무처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4년간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또 출마하셨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과 인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보다 우리의 공무원의 순직과 자살이 많은 상황에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는지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4년 동안 중앙에서 일을 하셨고 그 전에도 활동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와 다른 활동들을 진행한 것을 사무처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사무처장을 하면서 현장과 반대되는 괴리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저를 선택한 것은 조합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을 했던 거고요. 질문해 보면 제가 고인물처럼 느껴지는데 고인물은 섰겠지만 저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항상 저 자신을 낮추면서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저는 마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은 추가 질문 할 수. 예, 예. 지난 집회 때 제가 명함을 막 나눠드리면서 조합원님 나를 위한 노동조합 2번입니다 하고 선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젊은 조합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튜브 스타 김태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단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의 역할은 유튜브 촬영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원하시면 유튜브 10번 찍을 거 2번 찍고 8번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조합원 많이 만났습니까? 본인이 자족하는 거 말고 현장 조합원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평가를 달게 들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4년, 간부활동 4년, 이제 중앙노동조합이 고인물이라고 솔직히 조합원들 말합니다. 중앙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조합원과 가깝게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조합원 평가로 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사무처장의 역할은 또 역할이 따로 있고 부위원장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것은 저도 물론 사무처장도 갈 필요는 있지만 현장은 이제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부위원장 임원단이 현장 순회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은 내부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회나 또 여러 가지 투쟁 사업에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무처장이 현장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역할을 방기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 좀 무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처장이 유튜브 활동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시간이 좀 나왔는데 너무 현장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후보가 한번. 다 끝나네요. 그러면 기호 1번 사무처장 후보께서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후보는 이제 공약을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약이 몇 개 있더군요. 특히 선거 사무에 시민도 참여한다는데 이건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시민 참여가 47%나 됐습니다. 이 부분 좀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한 건 좀 질문 드릴 거는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고 되는데 이미 여성 육아휴직 기간은 2007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2015년부터 3년으로 이미 확대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24개월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을 다녔더니 임원에 드디어 여자가 나타났다. 굉장히 현장에서 반겨주십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조합원들이 여성의 인권, 여성의 환경도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을 같이 주셨습니다.
주셨던 의견 잘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성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부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굳이 지부장님 노숙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며 돌아가라 했지만 저는 추위에 날밤을 새며 노숙농성장을 지켰습니다. 많이 답답했습니다. 여성 보건 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는데 왜 중앙노동조합은 미리 포기하고 근속수당 40%만 집중했습니까? 저는 현재 한국여성의 전화 활동을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지들은 외부에도 많습니다.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서 왜 공무원의 보건휴가만 무급화하느냐, 우리는 같이 연대 집회를 했어야 합니다. 점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 후 한국여성의 전화와 여성민우회, 많은 여성단체와 여성의 인권, 보건휴가를 유급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임원활동에서 성별이 고루고루 우리 노동조합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에서 답답하셨죠? 중앙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꼭 해주십시오. 여성임원 당선 꼭 시켜주십시오. 여성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노동조합 같이 만들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동분서답을 하시는데 공약에 육아휴직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는 게 공약이잖아요. 이미 36개월이 된 게 10년 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런 공약을 만들 때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창현을 아십니까라는 그 홍 박사 춤을 패러디해서 췄는데 그 춤이 굉장히 논란이 된 춤인 거 아시죠?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거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한다는 춤을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적인 내용을 춤을 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춤을 따라했던 연예인도 논란이 되다 유튜브를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춤을 추게 된 배경,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 없는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위원장 후보가 답변해야 돼요? 아니, 사무처장 후보입니다. 사무처장 예. 후보가 답변해야 돼요?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아유, 조합원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드려야죠. 지금의 평가는 맞습니다. 조합원들의 평가를 듣는 겁니다. 김태성 사무처장님, 조합원의 평가 못 들었다고 아까 패스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잘 인정하고 조심하겠다고 말씀을 해야 진짜 진솔하고 솔직한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조합원님들, 불편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또 춤을 열심히 췄는데 제 춤은 이슈가 안 됐나 봐요. 예, 35번 열심히 췄는데 조창현 후보의 춤이 더 이슈가 되었나 봅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하고 조합원들께 잘 평가 듣는 후보 되고 그런 정책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상호 토론, 열띤 토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하시는데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고도 있고 또 막상 현장에서 질문하니 그걸 답변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양호하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호 토론 모두 끝났죠? 그러면 서면 질의 및 현장 질의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공지했듯이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 동지들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서면 질의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관위에서 중복 질의는 빼고 각 기호당 3개 질의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질문서가 지금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질문서가 거의 없어요. 우선 서면 질문 기호 1번 후보에게 서면 질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가 질문을 기호 1번 아무나 답변해도 돼요. 2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 4일제 공약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후보님 임기 중에 가능한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은 항상 시기상조인 사업들을 진행해 옵니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서나 대기업들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그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먼저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4회 진영과 함께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론화를 시키고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주 4일 근무제를 쟁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업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번 질문자에게는 사전 질문이 없어요. 뭐 얼마나 뭐 완벽하셨는가. 그래서 우선 2번 질문은 별도로 내가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리고요. 공통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통 질문을 각각이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후보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임금 인상 공약이 두 후보 모두 비슷합니다.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지가 문제인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으로 임금 인상 투쟁을 했던 시기였다면 이번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훈 후보님. 제가 위원장에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지금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장이 구급 연봉을 3천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부족하죠. 부족하다라는 거. 왜 청년들은 더 이상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왜 퇴직자가 그렇게 늘어가는가? 그거 제대로 설명하고 강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기에 민주노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의제를 전면화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현장 요구입니다. 왜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전면화시키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강제해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 중앙 중심의 투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공무원 임금 요구를 해내는 그래서 여론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정문 앞에서 공무원 최저임금 못 받는다 계속 서 있었습니다. 대국민 알고 있습니까? 이제 전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구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서문시장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대국민들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공무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던 대로 합니까? 정문 앞에서 우리끼리 왜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우리끼리 속상해합니까? 이제 전술이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가장 시민이 많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임금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선거. 조합원들이 말합니다. 너무 늦게 한다고. 6월 보수위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막기에 바쁩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 당선되자마자 현장 순회를 쭉 하고 인사혁신처 같이 만나는 전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 좀 임금에 해주세요. 관련해서 우리의 조합원에 실망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예. 2번 선택해 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같은 내용 질문 기호 1번 집 답변 2분 사용해 주십시오. 네. 공무원 노조가 생기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전면으로 투쟁을 내세웠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중은 국민들은 모른다 최저임금이라는데 저희들이 이슈화시키면서 청년 임금의 저임금 그리고
9급 공무원, 7급 1호봉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 맹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었고요. 또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들이 댓글 달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투쟁을 폄하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우리가 교섭을 통해서 정부 교섭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 기능을 확대해야 되고요. 특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임금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노동자 그리고 민간 노동자를 위해서 공공부문 임금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서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그 위원회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결정되는 내용이 바로 임금에 직결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투쟁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초 남았는데 혹시 쓸 수 있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서면 질의 답변은 공통 질문 하나 했고 여기 개별 질문 하나 했고 이제 2번 후보께 질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공보물을 못 봐가지고 아니 지금 나는 궁금한 게 금액을 선정 250만 8천 원. 지금 9급 1호봉이 얼마죠? 180만 원? 내년에 185만 원. 네, 185만 원인데 이게 기본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당을 합쳐서인지 한 2분 동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먼저 순회를 다니면 9급 1호봉 기본급 250만 8천 원 인상의 목표가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단지 최저임금인데 우리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우리의 유세를 들으며 해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급입니다. 내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시민이 합의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최저임금 12,000원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예외여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으로서, 우리는 아들, 딸로서, 부모로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최저임금에 예외 없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말할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기업처럼 왜 우리는 임금 인상 10% 20% 최저임금보다 더 요구 못하고 최저임금만 말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 후보님, 김태성 사무처장 후보님이 폄하했다는데 폄하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시기를 당겨서 후공 받지 말고 선공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3년의 임금과 인권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노동조합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합니까? 선거는 평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임금과 인권에 집중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현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 지부장님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아픔을 목표로 실현시키는 기호 2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노동조합을 꼭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서면 질의는 좀 마치고요. 그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현장 질문 순서입니다. 현장 질문은 손 들으신 분이 하나요. 제가 두 분을 기호 1번 후보에 한 분, 기호 2번 후보의 답변에 한 번 이렇게 좀 선정코자 합니다. 우선 2번 후보가 답변하였으니 혹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1번 후보에게 답변 질문하실 분. 네. 예, 좋습니다. 또 다시 됐습니다. 우리 후보님 내가 기억할게요. 먼저 질의를 하시되 2번 후보, 1번 후보 질문자를 선택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후보에게 질의를 하실 분. 예. 예, 두 분 딱 어떻게 딱 맞췄네요. 그러면 기호 1번 후보에게 질문하실 분 마이크 전달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님께 간단한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전문을 보니까 직접 정치를 실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지금 온전한 노동 3권이 없는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노동기본권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일본에서 오신 주장하시는 것은 선을 넘는 투쟁, 선언적인 구호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직접 정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예전에 2004년도인가요? 우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의 현장을 탄압했던, 막아섰던 그 경찰의 폭력 경찰을 뚫고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안타까운 동지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 노조 역사에서 직접 정치를 실현한 첫 번째 사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정치 기본권 정치를 넘어서서 직접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같이 직접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의원도 되고 시의원, 국회의원도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시의원, 군의원, 또 시장, 그다음에 지방의 도어 세력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치 기본권이 없고 직접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정치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후보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출마도 하고 당선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을 직접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접 정치입니다. 그리고 시국민들, 특히 국민들한테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접 정치고 그것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 2번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호 2번 공약 중에 인권센터, 그다음에 법률원, 정책연구원을 3개를 설립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종 법률원은 변호사, 인권센터는 전문가 또는 노무사 이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조합비를 인상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질문이죠. 저희의 핵심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책이 실력이 낮습니다. 현장에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지부장님들이 왜 우리는 산별 노조인데 지부에서 각계전투해야 되냐 아주 지쳐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법률원 다 아시죠? 현장에 가면 조합원들이 민원인한테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노조 어떻게 했죠? 소송을 당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힘이 되릴지 구상을 했습니까? 법률원, 정책연구원, 인권센터 맞습니다. 예산 필요합니다.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조직 점검해야죠. 조합원들 말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체 산별에서 안정적으로 조합원이 있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현장에서 답답해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대안을, 명분을 만들지 못하냐? 그래서 예산은 전체 조직 진단 다시 하고 예산 검토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조합원님들, 지부장님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 모두 다 한쪽에서 희망하는 후보들이 계속 당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세밀하게 현장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 예산, 조직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조합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구조로 바꿀 것입니다.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나를 위한 노동조합 2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 질문 한 분씩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따로따로 질문하지 않고
양 후보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후보님들은 고생되시겠지만 보니까 이제 막 말씀을 아주 열이 올라가지고 차분하게 더 잘하시네요, 처음보다. 그래서 혹시 양측 우리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양측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 해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 발전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적으로 확대하는 측면, 그것은 각 본부장으로서 굉장히 했어야 될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양쪽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직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직 시간을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냈는데 어떤 성과와 결과가 있었는지 위원장님께서 각기 본부장님들이시니까 그 지역에 맞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두 가지를 복지를 빼고 그 조직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확대했는지 본부장 역임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중식 힘무제인가요? 중식 힘무제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께서 그 조직 확대 노력하고 중식 힘무제 관련해서 답변 2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 확대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남에서 이제 조직 확대 과정을 거쳐서 한 5개 했었는데 조합원 수로 하면 10,000명 이상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저는 상대가 문을 두드리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고 밤낮 없이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함께 해봤습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우리 고흥지부 지부장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 중에도 찾아가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우리 전남본부에 문을 많이 두드려서 같이 공동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열렸고 또 그러면서 조직 전환을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전환 결심을 하고 투표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은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도 거치고 조합에 우리 위원장님도 몇 차례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도 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끈끈한 동지애로 되고 사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이 사람 얻은 것만큼 더 훌륭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전 세계를 지는 그런 힘이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또 소방은 제가 전남의 각 시군 모든 119 센터부터 모든 군데를 다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만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 3번씩 다녔습니다. 역시 소방 공무원들의 노동 탄압이 너무나도 심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여 줬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가입서들을 써주셨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2,400명입니다. 전남 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식 힘무 문제는 다시 두 번째 문제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양측에 드리고요. 우리 기호 2번 후보 조직 확대를 문제를 어떻게 노력했는지 한번 말씀 2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재 대구 본부장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지부들이 또 단일 노조 또 직협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많습니다.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청송 지부를 제가 방문해서 그들이 가보니까 민방위복을 전 조합원들이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민방위복 단체복 제가 반드시 벗겨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다 벗고 우리 조직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최근에 군의가 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수혜를 입었을 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시로 만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군청에서 할 만큼 저희들에게 열려 있고 시기만 보고 있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조직으로 함께 가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점심 휴무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아니, 좀 이따 그거는 이 문제만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 예, 좀 해주십시오. 조금 남았네요. 예, 추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조직 확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확대하고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작은 지부, 비대위, 복수 노조를 챙겨야 합니다. 현장 조합원들 지부장님들 말씀하십니다. 왜 중앙은 복수 노조, 비대위, 작은 지부에는 관심이 없냐고. 조직 확대 매우 중요하고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저는 비대위였던 영안군 지부 1년 6개월 동안 남아 있었지만 그 비대위를 겪어내면서 노동조합을 다시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와 작은 지부들이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당선 후 작은 지부, 비대위, 복수노조 찾아가겠습니다.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와 조합원들 같이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각자 양 후보께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중식 휴무제 뭐 했던 성과나 배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남선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금방 추가 질문으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은 일상 사업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지부장들 일상 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중식 휴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합원들 너무나도 염원했던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일에 취해서 민원인들한테 지어서 살면서 중식 시간 1시간만큼은 우리들 시간을 달라. 이거 절규였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1시간이 이렇게까지 절규로 염원하는 이 중식 시간, 우리들이 정치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첫 번째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장했고 심지어는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붙여넣기도 하고 불을 끄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성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 이런 것들이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시시간 보장이 정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가 시민의 눈치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눈치를 본다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자는 지도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남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부장들이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이 적극 지지를 해주니까 이것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성과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중식 휴무제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 후보가 변명이나 뭐 좀 해줬으면 의견이 있어서 그 사회자께서 좀 편파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옳지 않고요. 그게 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왜 필요할까요? 1년째 홍준표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공무원 또 노동자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보장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임금 너무 낮더라. 임금 올려달라고 하라. 저희들은 중식시간 투쟁을 통해서 그 중식시간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인권 문제, 임금 문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폭넓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구본부는 하나로 단결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7만 7천원 요구했다가 정부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저는 위원장이 되면 어떠한 사업이든 끝까지 중간에 의지를 꺾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추가 발언. 네, 점심시간 관련해서 말씀 충분히 잘해주셨죠. 제가 조창현 후보하고 러닝을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흔히 말해 우리 막행이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대구에서 버스 노동자 파업할 때 공무원들 동원하려고 홍준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조창현 후보
버스 노동자의 파업에 공무원을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는 버스 노동자의 파업을 응원한다, 지지한다 밝히고 전체 버스에 임대를 해서 프랑을 걸고 대구 시내를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무원 노동자를 아무데나 갖다 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지자체장에 결기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후보가 필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 계속 싸움을 진행하는 이런 의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중앙이 바뀝니다. 보수위원회 정리해 주십시오. 앉아서 정거농성 한번 했습니까? 조합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노동조합 중앙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조합원들이 감동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부가 나를 지키려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을 감동시키게 중앙을 운영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노동조합, 우리를 위해 2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신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총 3분 이고요. 기호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분 사용. 예, 기호 2번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여기서 했길래. 그럼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랍니다. 아니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록대로 기호 2번부터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분 사용해 주십시오. 한 달 기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현장에 많은 지부장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이면 썩는다. 바꿔야 한다. 바꿔주라. 이런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마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고할 각오를 하고 가냐? 구속될 각오는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해고된다는 게 상수였습니다. 그것을 질문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질문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각오를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쟁성, 원칙성, 그 순결성 다시 복원시키려고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투쟁, 그 어떤 희생 각오하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현장 지부장님들 굉장히 사업 잘하고 계세요. 우리 중앙에서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현장 조합원이 감동시킬 사업들을 지부장들이 하고 있지만 그 모범 사업도 이제 중앙에서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 재정과 이 조합원의 수를 가지고 복지 사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노조와 차별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바닥 복지사업, 방치된 복지사업부터 우리의 현장이 가장 요구하는 임금 투쟁과 인권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바뀝니다. 지금 노동조합 어떻습니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결이라 말하고 돌아서서 나눈다고. 우리 실력이 있지만 같은 그룹 아니면 실국장에서 일 같이 못합니다. 저 역시 전남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지부장 임기 중에 안 된다. 지부장 끝나고도 기다려라. 1년 6개월 걸려서 노동안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호 2번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실력 있는 노동조합 전체 실국장, 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몇 개 중심의 권역별 안 됩니다. 강원도부터 제주도, 경상남도부터 부산, 광주부터 서울, 경기, 충청도를 다 아우르고 실력이 없더라도 의지가 있고 함께 하겠다는 분들은 조합원을 지키는 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임기 내
중간에 사퇴 없습니다. 중앙정치 출마하겠다고 조합원의 선출로 당선된 후보들 중간에 그만둘 때 조합원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나를 위해 현장을 강화할 실력 있는 연정을 구성할 우리를 위한 노동조합 2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긴 시간 토론회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1번 마무리 발언 3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자꾸 무엇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매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활동 보고를 알림방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는 짧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부장님들 너무나도 우리 조직을 헌신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토론회 어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활동 20년이 넘었습니다.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해직도 당해봤지만 저는 투쟁으로 원직 복직도 했습니다. 2014년 연금투쟁 때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해서 중집성원들과 함께 민주당사도 점거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저는 비껴서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조직들과도 거침없이 만나고 진정성만 있으면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환도 많이 했고 좋은 동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좋은 동지들을 얻은 만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은 우리 조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지부장님들의 애환과 조합원의 헌신적인 투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위해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산과 투쟁을 집중하여 왔습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지도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에는 지부장을 중심에 두고 지부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소방, 교육청, 대학, 중행, 국회,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과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위원장을 책임자하여 TF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저 이해준과 김태성 후보 자신 있게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조합원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쟁! 예, 장시간 고생하신 두 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다 끝났고요. 사회자 마무리 발언 남았습니다. 기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많은 동기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전국 공무원노조가 있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굳굳하게 어떻게는 당당하게 어떨 때는 어머니 같은 품성으로 안고 붙들며 그 아픔들을 이겨낸 조직입니다. 내년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와 싸워야 할 적들이 예고 더 있다는 것은 두 후보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단결하고 조직을 더 확대하고 특히나 상호 의견과 감정이 달리하더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제1의 단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공무원 노동자 자부심을 담은 우리의 노래 공무원노조 진과를 힘차게 부르면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없다. 돌아갈 필요도 없다.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한류사회 구속금을 이제는 그만.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왔다. 이제야 그쪽이 사슬을 끊고 노동자 이름으로 당장에 섰다. 90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노정부에 없는 독일의 조국. 노동사건 쟁취 국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의 진보하여라. 아직도 우리가 너희들의 하수인으로 보이느냐? 억압과 탄압이 몰아칠수록 더욱 강고해지는 우리 당당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라. 너희들이 빼앗아간 우리의 이름을 기필코 되찾아올 것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왔다. 이제야 그쪽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10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노정부에 없는 독일된 조국. 노동사건 쟁취 국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의 진보하여라. 노동사건 쟁취 국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의 촉진권. 사진을